분사문 봅시다. 가장 기본은 이거. 뭐? 접속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컴마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 나올 때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입니다 하지 말고 같은 주어를 빼고 ing만 나가지고 넣는 것을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접속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컴마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가 있을 때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뭐뭐 할 때 뭐뭐 하니까 라고 간단하게 쓰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간단 해석법이라 되는데 ing가 앞에 나올 때 컴마를 찍는 이유는 주어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잖아. 컴마를 안 찍으면 주어가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ing가 앞에 있으면 되게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 등등으로 해석을 하고 뒤에 있을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라고 해서 연속 동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분사구문에서 ing, ed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의 내물을 치고 이 주어가 하면은 ing 받으면 ed가 되어서 해석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명사가 있으면 ing고 바이가 있으면 ed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가장 기본이니까 이걸 가지고 볼게요. 쌤 리딩파워 14번까지. 그래서 When she opened her locker, she found love letter inside라면 접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컴마 다음에 조동사가 있을 때 여자가 러커를 열었을 때 여자가 발견했습니다. 연애 편지를 안에서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열었더니 이러면 돼요. 열었더니 그 다음에 Yes, she hates the cold weather. 여자가 차가운 날씨를 싫어하니까 할머니가 여자가 아니라 할머니네요. 할머니가 추운 날씨를 싫어해서 할머니가 거의 뭐를 하지 않는다. 집 밖에를 떠나지 않습니다. 겨울에라고 하니까 날씨를 싫어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ing나 ed가 맨 앞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해보시고 특이한 거는 이제 낫의 위치입니다. 낫의 위치.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낫을 이렇게 앞에다 써서 not receiving이 되는 것이고 receiving 다음에 낫을 뒤로 쓰면 안 됩니다. 분사구문의 두 번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ing가 뒤에 있네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드라이브에서 오프 떠났습니다. 웨이빙 손을 흔들면서 그 다음에 스트러글은 이런 뜻인데 네, 걔네들은 눈 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결국에 도착했습니다. 제 시간에 학교에. 그래서 이때는 엔드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컴마 다음에 ing가 있을 때는 뭐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나 ed가 있을 때는 해석을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나서인데 이걸 보고 쌤들이 좀 어렵게 연속 동작이라고 합니다. 밑에 1, 2, 3, 4에서 연속 동작을 찾아볼게요. 태풍이 쳤습니다. 도시를 피해를 입히면서는 말이 안 되죠. 첫 번째는 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엔드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자애가 떠났습니다. 집을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 채로 이때는 뭐뭐 하면서가 좋겠죠. 아빠가 시작했어요. 춤추는 것을 음악에 맞춰서 허밍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트레인저가 낯선 사람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이때는 네,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3번 조건이나 양보는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ing나 ed가 조건이나 양보일 때는 첫 번째 절반 ing나 ed가 뭐뭐 한다면의 뜻이라면 컴마 다음에 조동사 자리에 will이나 would가 잘 나옵니다.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ing나 ed가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면 그때는 조동사 나올 때 올도가 앞에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해석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은 뭐랄까 해석으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쓰라고 문제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수령으로. 자, 첫 번째 ing가 뭐뭐 한다음에로 쓸 때는 will이 있습니다. ing가 뭐뭐 한다음에로 쓸 때는 will이 있습니다. ing가 뭐뭐 한다음에라는 뜻일 때는 will이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A번은 왼쪽으로 돌면 우체국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번에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호수를 볼 것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will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우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걸 보고 구별하면 되고 그 다음에 min s가 붙으면 수단이란 뜻이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긍정 여기는 부정 그래서 비록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능한 한 빨리 달렸다 긍정 근데 부정 이렇게 되죠. 이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양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을 하고 양보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네, 할머니한테 물론 의논할 수 있겠지만 안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하는 것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네, 잠깐 끊고 할게요. 우선 앞에 거 해보고 완료분사 구문은 이제 똑같이 접속사 조동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는 구조에서 이 두 가지 동사를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동사가 더 먼저 발생을 하면 이미 뭐뭐 했으니까 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having pp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fter he had finished breakfast, he took a shower니까 아침 식사를 끝낸 후에 그 다음에 샤워한 거잖아요. 만약에 ing를 그대로 쓰면 ing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될 수 있으니 밥을 끝내면서 샤워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밥그릇을 들고 샤워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작이 더 먼저 발생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having pp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해석은 이제 ing의 해석은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되지만 이때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할 수 없게 억지로 having pp로 만들었기 때문에 having pp 해석은 이제 하나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미 뭐뭐 했으니까라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독립분사구문 하기 전에 볼게요. 그래서 영화를 이미 봤기 때문에 쌤이 엔딩을 알고 있었다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엔딩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봤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having pp를 써서 이렇게 표현해줘야 영화를 이미 봤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영화를 보면서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seeing이 되면 뭐뭐 하면서니까 영화를 보면서 엔딩을 알고 있었다는 점쟁이가 돼요. 점쟁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뭐가 된다? 이미 영화를 봤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분사 구문 하기 전에 이제 완료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힌트가 있어요. 이게 전에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먼저 발생했다는 의미니까 having pp를 써서 그 사람을 옛날에 봤기 때문에 이러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아직 책을 옛날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거예요. 네, 됐죠. 그다음에 수동분사 구문은 말 그대로 수동입니다. 수동. 네, 수동의 의미인데 여기 잠깐 또 보면 네, 수동형 분사 구문일 때는 비동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pp만 남겨도 되거든요. 근데 having pp를 생각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면
데이가 다쳤기 때문에 사고에서 여자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 말인데, 그럼 이미 더 다쳤으니까 해빙 PP를 쓰는 게 맞잖아. 그러면 이석을 어떻게 하냐면 다쳤기 때문에가 돼요. 말이 좀 길죠? 이것도 좀 기네. 네. 근데 인저드란 말이 PP인데 PP란 말은 수동의 의미고 수동이라는 말은 이미 당한 것이므로 과거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빙 PP로 쓸 필요가 없고 PP만 써도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이 되죠. 다쳐서. 그래서 PP 형태가 나올 때는 어떻게 써도 되고 being PP 또는 PP, having been PP, PP. 그래서 앞에 거 흔하게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PP만 남겨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동의 의미 자체가 이미 발생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having PP를 having been을 앞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 감동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being이나 having be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PP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느낌이나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Q의 4번 보시면 실망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실망을 받았기 때문에 ed를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인데 얘가 좀 어려운데 이 문장은 원래 써보면 어떤 문장이냐면 그 사람이 피곤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돌아와서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he하고 he가 똑같으니까 he를 빼고 이걸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이 됩니다. 아까 he was였으니까 I am tired 하는 것처럼 비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he하고 he가 똑같으니까 he를 빼고 이걸 ing로 바꾸면 분사구문이 되잖아. 비동사를 ing로 바꾸면 분사구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문장이냐라 그러지? 그럼 PP만 남겨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빼면 되잖아. 그럼 tired만 남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답이죠. 그러면 옆에 건 왜 틀리냐면 만약에 저렇게 쓰려면 having been tired라고 써야 되죠. 그럼 이걸 빼고 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having tired를 쓰면 이렇게 되면 돼, 모양이. 비동사가 없어. 비동사 없어 틀리지. 비동사가 없어서. 비동사 없어 틀린 거죠. 피곤하다 할 때 I am tired인데 having tired 하면 남을 피곤하게 하는 게 됩니다. 능동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2번 문제도 잘 만들었고 애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문장을 쓰면 된다. 원래 문장을 as he was tired로 쓰면 틀림없어요. 수동분사 구문하고 완료분사 구문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그 앞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안 냅니다.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형태의 주의해야 될 분사 구문에서 독립분사 구문을 볼 텐데 독립분사 구문은 이 형식이거든요. 접속사 조동사와 조동사가 있을 때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때 주어하고 주어가 다름으로 이때는 주어를 써야 돼요. 첫 번째 주어를 그대로. 그래서 뭐가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앞에 독립적으로 주어가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as it was Friday night 어제 금요일이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being Friday night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밤이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많았다는데 원래 원칙은 앞에 주어가 똑같으니까 빠져 있으므로 앞에 주어를 이렇게 쓰면 거리가 금요일 밤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 애들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외국 애들도. 그래서 이제 해석은 되지만 빈칭 주의시 빠져 있어서 비문이므로 이렇게 써야 이제 맞다라는 얘기고 밑에 예문을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보신 것처럼 뒤에 있는 주어하고 앞에 있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문장은
굉장히 뭐랄까 긴박감을 주거나 또는 뭐 소설에서 문장을 좀 간략하게 써가지고 좀 더 쫀쫀하게 이렇게 글 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를테면 5번 같이 만약에 댄서들이 걔네들의 손을 높이 들고 댄서들이 그럼 되게 지루합니다 문장이. 그럼 제이랑 댄서랑 똑같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장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끝내야 돼. 왜 손이 들린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써야 손이란 느낌이 팍팍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그 좀 묘사할 때 강한 것이고 소설 같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으로 써줘야 긴박감이 더 늘어납니다. 문장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가짜주 같은 걸 빼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이제 유도부사라고 해서 뭐뭐가 있다라는 말에서 대어 같은 말이 뜻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빼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죠. 날씨가 허락한다면, 경기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하고 뒤에 있는 주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무 반대가 없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버스가 갔기 때문에 우리 누나와 나는 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하고 뒤에 있는 주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앞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쓰는데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면 만약에 뭐가 날씨가 허락한다면 웨이스가 열릴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은 날씨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이거는 쌤이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더를 뺍니다. 여기서 관용구처럼 웨더 퍼미팅이라고 잘 씁니다. 더를 안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면 수거처럼 그냥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런 거를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Q의 1번 같은 경우는 대어를 그대로 살려야죠. 반대가 없기 때문에 컨그레스 국회가 통과시켰어요. 뭐를? 법안을. 이건 법안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비행으로 안 쓰고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항상 주장했던 조동사, 조동사 문장이 됩니다. 이런 문장 없다고 그랬고, 독립분사 구문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용어가 어려우니 내가 만들어낸 공식으로 조동사, 조동사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거야. 그럼 조동사가 컴마로 연결되는 문장은 세상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모양을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비행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사가 아니죠. 항상 ing나 투부정사나 pp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면 없으니 이렇게 되겠죠.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는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접속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를 또 설명합니다. 분사구문 앞에 접사를 쓰는 경우는 분사구문 해석은 되게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을 하니까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억지로 앞에 접사를 쓰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접사 다음에 조동사 나올 때 ing나 ed가 나오면 ing나 ed를 뭐뭐 하니까 해석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또 증명하고 있고 다시 반복을 해서
생각하면.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단어를 끼워놓기 때문에 뭐뭐 하니까란 즉 비코스를 빼고 다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말했지만 이제 강에 수영하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죽었으니까 할 수 없고. 근데 ing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들어서 보니 오해가 생겨요. 그래 그 강에 수영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말을 끼워가지고 오해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수영 미수. 그래서 접사 화인을 써주면 뜻이 더욱 명쾌해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ing를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고 내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앞에 접속사가 없을 때는 그 뭐지? 그 하니까가 엄청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니까라는 접사는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얘기인데 방을 청소하니까 귀걸이를 찾았다라고 만약에 ing를 뭐뭐 하니까로 해석을 하면 귀걸이를 찾으려면 무조건 청소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귀걸이를 청소하는 원인이 우연히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귀걸이를 잊어먹거나 뭘 하면 무조건 방송초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우연히 찾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글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방을 청소하니까 귀걸이를 찾았다. 이거는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되면 원인 결과가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귀걸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귀걸이를 찾지 말고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므로 억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until cooked도 말 그대로 요리가 다 될 때까지,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란 말을 억지로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접속사를 끼워주면 훨씬 더 해석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그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워킹을 어떻게 해석하면 길거리를 걸었기 때문에 만났다라고 하면 길거리를 다시 안 걷게 되겠죠, 이 사람은. 네, 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겼으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stayin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올 텐데 이렇게 이걸 이제 staying으로 고칠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머물면서 많은 좋은 레스토랑을 방문했다인데 로마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좋은 레스토랑을 발견했다라고 만약 해석을 하게 되면 로마 말고 다른 도시에서는 좋은 레스토랑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을 하지 말라고 억지로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뭐뭐 한 채로 이런 부분, 뭐뭐 한 채로 이런 부분, 뭐뭐 한 채로 이런 부분, 뭐뭐 한 채로 이런 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뭐 한 채로라고 할 때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d를 이렇게 써서 뭐뭐 한 채로를 나타내는, 이때는 명사의 네모를 쳐서 이 명사가 하는지 받는지 보면 됩니다. 만약에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무조건 ing고 뒤에 뭐가 나오면 발가나 mid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보면 명사니까 이렇게 ing가 되는 겁니다. work가 네모를 치면 이렇게 되고 everyone의 네모를 치면은 stare라는 말이 노려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서 ing가 될 것 같아요. 관객이 응원하는 채로 뭐 등등에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은근히 복잡할 수 있는데 inged를 결정할 때는 이제 컴마를 기준으로 주어의 네모를 쳐서 이 주어가 하는지 받는지 보면 되는데 만약에 명사가 있으면 ing, by가 있으면 ed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사하고 이 동사를 비교했을 때 이 동사가 먼저 발생했다면 having pp로 써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보고 완료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해석은 그냥 뭐뭐 했으니까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은 안 되겠죠.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분사 구문은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른 주어이기 때문에 이 주어를 억지로
표시를 해야 해서 나타내는 것을 보고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글이 짧아지기 때문에 더 긴박한 표현을 할 수 있으니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를 쓰는 경우는 말 그대로 ing가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을 많이 되니까, 그래서 억지로 다른 단어를 끼워서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는 해석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게 앞에다가 접사를 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형 분사구문은 말 그대로 동사가 동작을 받으니까 수동태로 쓸 텐데,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를 안 써도 된다? having been이나 been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pp만 놔둬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분사구문의 부정은 뭐 not을 앞에 붙인다 이런 것이고, having not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이런 것도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나 ad가 나오면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끝.